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베트남 가라오케는 베트남에서 가성비 효과를 가장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도 힘들게 베트남까지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온 만큼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갈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갈 거라면 이번 영상을 꼭 참고하시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말끔히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가라오케는 현재 제가 있는 하노이 기준 크게 가격 순으로 일본, 한국, 로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본 가라오케는 일본 대사관 근처 일본인 거주 지역인 낀마에 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 가라오케는 한국과 달리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호기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일본 회사를 다니며 여러 차례 일본인 동료와 방문한 결과 특징은 아가씨들이 가게마다 특정 세라복이나 지정된 홀복 등 동일한 의상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특화되어 다른 어느 가라오케보다 기본적으로 아가씨들 표정이 밝고 상냥하며 친절합니다. 그러나 기본 술이 소주, 맥주가 아닌 위스키를 메인으로 하여 술값이 가장 비싼데요. 일본 가라오케는 손님과 아가씨 사이에 과한 스킨십이나 터치가 없고 일본인들 대다수가 젠틀하여 술을 마시며 조곤조곤 대화하거나 가끔씩 노래하는 특성에 아가씨들도 그러한 성향에 특화되어 있어 화끈한 한국인이 느끼기에는 돈은 돈대로 쓰고 기대에는 훨씬 못 미쳐 실망 확률이 무척 큽니다. 또한 영어가 짧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어가 유창한 아가씨들이 많고 그중 일부는 어느 정도 영어가 되는 아가씨들도 있지만 한국어가 되는 아가씨는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아가씨들도 일본 손님에 길들여져 있어 스킨십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 서먹하게 시간만 흐르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노래방 기계도 다 일본 거라 한국 노래가 무척 제한적으로 있어 노래라도 시원하게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호기심은 호기심으로 끝내야지 일본식 가라오케는 가성비 재미 둘 다 놓쳐 한국인에게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라오케가 영 어설프다면 유튜브 반주로 전환을 요청하여 유튜브에서 노래 제목 뒤에 노래방이라고 치면 반주곡이 딱 뜨므로 이 반주를 적극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에 왔다면 물가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생각에 말도 안 통하고 잘 모르지만 호기심 반 설렘 반 신토부리 느낌으로 용감하게 현지 가라오케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데요. 의사소통은 당연히 베트남어밖에 되지 않아 재밌게 놀지도 못하고 핸드폰 번역기를 돌려가며 술자리가 끝나는 내내 호구조사만 하다가 바가지란 바가지는 온팡 쓰고 허탈하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다시 볼 일 없는 뜨내기 손님의 가진 현금이 두둑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공안에게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신고를 한들 평상시 돈을 주며 관리하는 절친한 지역 내 공안이 가게 뒤를 봐주고 있기에 공안이 적극적으로 손님 편에서 나서지도 않아 가게는 결국 유야무야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손님만 왔다 하면 오늘 영업은 다 끝났네 속으로 쾌재를 부를 정도입니다. 간만에 가게 매출을 위해 멀리서 온 귀한 호구님의 돈을 뜯기 위해 온갖 명목의 바가지, 짜고 치는 공안 단속, 갑작스런 현지 건달이 난입하여 원하는 돈이 나올 때까지 감금 및 폭행까지 이어지는 등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한국 손님 돈을 뜯는데 모든 가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단지 하룻밤 즐거움을 위해 수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현지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본인이 베트남어가 되지 않는다면 온갖 바가지는 다 쓰고 재미는 재미대로 없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므로 가급적 현지 가라오케는 쳐다도 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황금 시간은 저녁 식사를 마친 7시부터 10시까지인데요. 한국에서 보통 유흥업소라면 새벽 2시까지 영업하는 곳도 많이 있지만 평소 너무 더워 새벽부터 활동이 익숙한 베트남인들은 한국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이에 가라오케라도 밤 11시면 거의 마감 분위기이므로 만약 술을 마시다 필바다 9시 이후 간다면 잘 나가는 아가씨들은 이미 없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손님으로 꽉 차 방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려는 지역 가라오케를 사전 검색하여 가급적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가게 입장에서도 뜨내기 손님보다 예약 손님을 우선적으로 챙기며 손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막고 같은 돈 내고 훨씬 대우받으며 즐기실 수 있어 꼭 예약을 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가라오케의 만족을 가장 극대화하려면 역설적으로 큰 기대를 안 하는 것이 가장 만족도를 높이는 비결인데요. 큰맘 먹고 온 만큼 절세의 베트남인을 골라 오늘 뽕을 뽑겠다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 확률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가씨 초이스시 많아야 10명 남짓 들어오는 반면 베트남은 학교 한반 전체가 들어온 느낌으로 어느 때는 아가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룸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바닥에 앉아야 할 정도인데요. 그 수가 최소 10명에서부터 많게는 20명이 넘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갑자기 십수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순간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흡사 뇌가 정지되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지금 고른 아가씨가 오늘 밤 성패를 가장 많이 좌우하므로 초이스가 1년의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초이스 팁을 알려드리면 외모적으로 뛰어난 아가씨들은 이미 많은 남자들에게 평상시 대시와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존감이 세고 아무래도 손님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이쁘더라도 한국처럼 대화가 잘 되지 않아 잘 놀지도 못하고 자칫하면 주객이 전도되어 본인이 접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기본적으로 활발하고 생글생글 웃는 상의 아가씨를 고르는 것이 술자리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고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만약 한국어밖에 못하는 경우 사장이나 마담에게 오늘 온 목적이나 본인의 취향 등 요청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게 아가씨들 중 누가 제일 잘 노는지 누가 가장 화끈한지 추천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며 직접 선택 시 여기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 거수를 시켜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술자리가 시작된 후 만약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든다면 속으로 스트레스 받으며 끙끙 앓지 마시고 30분 전에 아가씨를 변경하면 아가씨 팁을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마담이나 사장에게 파트너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오케마다 술값 시스템이 다 틀린데요. 1인당 정해진 금액을 내면 술과 안주를 무한대로 주는 곳은 술 버리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는 소주와 맥주를 병당 계산하는 곳인데요. 처음에는 소주 한 병 금액이야 그까이 거 하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가씨 포함 일행이 4명에서 6명이 되어 우선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어 한번 탄력이 붙으면 술 주문량이 어마어마하게 되어 나중에는 양주가 아니라 아무리 소주라고 해도 무시 못할 금액으로 금세 불어나게 됩니다. 마신 거는 그렇다고 쳐도 문제는 마시지도 않은 술을 아가씨들이 직접 작업하는 경우인데요. 아가씨들은 가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 틀려 기본적인 손님 응대 방법, 진상 처리 방법 등등 여러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문제는 업주 욕심에 술을 작업하는 방법도 트레이닝 한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마시지도 않는 빈병을 갖다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애교 수준의 작업이 술을 마신 척 하면서 입에 머금고 있다가 빈캔이나 음료수컵, 손수건 등에 뱉는 행위입니다. 심한 경우 손님이 한눈 파는 사이에 얼음통, 휴지통에 병째 부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문하여 반도 손이 안 된 안주를 손수건으로 대충 가려 웨이터를 시켜 밖으로 빼내면서 계속 술과 안주가 떨어졌다며 주문을 유도하여 매상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그런 가게일수록 아가씨들이 흥겨운 분위기로 댄스 음악을 틀거나 브루스를 유도하여 손님들이 테이블이 아닌 스테이지 밖으로 유도하고 아가씨 혼자 테이블에 앉아 술 작업을 하는데요. 보통 이런 가게는 증거를 인멸하고자 웨이터가 버린 술이 담긴 얼음통, 휴지통, 음료수 또는 멀쩡히 남은 안주 등을 빼내느라고 웨이터들이 무척 바쁩니다. 특히나 손님이 이미 술이 많이 돼서 들어왔거나 앞으로 볼 일이 없는 관광차, 오늘 처음 온 뜨내기 손님 등은 그 벗겨먹는 정도가 훨씬 심합니다. 처음 룸에 들어갔을 때 테이블 위에 기본 세팅 음료수 캔이 많이 있거나 테이블 밑에 휴지통이 많이 있는 경우 또는 쓸데없이 웨이터가 룸에 들락날락 하는 경우 내가 작업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의심이 된다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그 즉시 아가씨들을 다 내보내고 사장이나 마담을 룸으로 불러 증거를 보여주며 버린 술이나 안주에 대해 강하게 어필하시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술집에서 술을 버린다는 것은 가게도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느 정도 술값 내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가씨는 보통 가게나 마담을 주축으로 가게에 상주하는 아가씨와 그때그때 손님 수요에 따라 전문적으로 아가씨를 공급하는 업체 소속, 즉 보도 아가씨들로 나뉘는데요. 보통 가게에 상주하는 아가씨들이 퀄리티와 서비스 마인드가 더 좋으며 초이스십, 일반인처럼 보이는 아가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면 대부분 보도 아가씨들인 경우가 많아 그 업소는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업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도 아가씨들은 대개 돈이 떨어져 그날그날 용돈벌이 온 일반인에서부터 동네에서 좀 논다는 아가씨들도 있고 그 출신도 각양각색인데요. 아무래도 마인드가 아마추어적이며 손님 응대가 전문적이지 않아 전문업소 아가씨들에 비해 테이블에서 트러블 발생이 높아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아가씨들을 과연 누가 고를까 의아하지만 이미 수리되어 인사불성인 손님이나 시골 처녀 같은 옷차림에 동정심 유발 컨셉의 의외로 아저씨들로부터 초이스를 받는데요. 또한 A급 아가씨들이 다 이미 선택되어 정 고를 아가씨들이 없는 경우 운 좋게 초이스되는 것을 기대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굳이 내가 고를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옷차림과 행색으로 인해 측은함과 동정심에 잘못된 선택을 하여 오늘 하루 재미와 돈이 함께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녁만 되면 작은 오토바이 한 대 뒤에 세팅이 완료된 업소 아가씨 3-4명을 가득 태우고 여기저기 바쁘게 이동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생소한 간격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보도 아가씨들이 이동을 책임지는 엄연히 유흥 비즈니스 한 축입니다. 특히 보도 아가씨들은 일반인처럼 보여 만만히 보여도 보도업체의 자산이므로 업체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데요. 보도 소속 아가씨들과 애프터까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무척 낮고 문제가 생겼을 시 아가씨들이 바로 보도 소속 건달에게 연락을 하여 일단 그들이 오게 되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큰 돈을 요구하거나 심한 경우 폭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일반인처럼 순진해 보인다고 해서 선을 넘어 함부로 대하는 것을 꼭 삼가하셔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아가씨 팁 포함 주대는 가게에 따라 다르지만 1인당 일본 20에서 25만원, 한국 10에서 15만원, 로컬 10만원 이하라면 바가지 쓰지 않는 적정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룸 사용료와 아가씨 팁 2시간이 기본입니다. 시간 체크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몇 시에 들어왔는지 2시간이 넘어가면 그때는 아가씨 팁과 추가 금액은 어떻게 되고 대략 3시간을 놀면 총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술자리 시작에 앞서 사전에 마담에게 오늘 술자리의 컨셉과 좋아하는 아가씨 유형 2차까지 고려 유무를 알려주시고 이에 아가씨 팁 포함 전체 주대의 대략적인 예산을 인지한 후 술자리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전 만약 3명에서 왔고 금일 쓸 수 있는 예산의 정확한 한계를 보여주면 가게도 무리하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습니다. 또한 가게가 일정 술값에 술 무한, 안주 무한 시스템인 경우 마신 술이나 안주가 너무 적다면 반드시 이에 대해 말씀하시고 주대를 깎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남자 특성상 주변에 파트너 아가씨가 있다면 가오를 잡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깎아달라고 말도 못하여 협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술값을 계산하는 경우 반드시 아가씨들을 다 룸 밖으로 보내고 사장이나 마담과 단둘이서 쇼부를 보셔야 가장 효과가 좋고 예상치 않은 추가 금액을 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냥 절대 다 내지 마시고 솔직하게 처음 예산보다 돈이 너무 많이 나옴을 알려주며 절대 오늘만 왔다 가는 뜨내기처럼 보이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손님을 데리고 자주 오니 가게 입장에서 이익을 보여주며 술값 협상을 하시고 10에서 20%까지는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깎아 다음날 해장하시는데 보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이 친숙하고 아무리 술값이 싸더라도 외국은 외국인 만큼 기본적인 선을 지키며 놀고 한국말이 안 통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이뻐하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 말 안 통하는 베트남 아가씨라도 다 느끼고 알기 때문에 너무 비하하거나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여러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하는 것임을 꼭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베트남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